오늘 7월 25일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랑 주시 종목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특징주부터 설명을 할 텐데, 특징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아까 앞에서 봤었습니다.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아까 설명을 했었던 만큼 막 그렇게 크게 설명할 그런 차트는 아니긴 한데, 일단은 오늘 가장 이슈가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비덴트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봉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해왔었고, 비중은 최근에 12%에서 7%까지 하락을 했었다. 여기에서 외국인 매도세 강하게 발생을 했었다. 근데 오늘 부각을 받았습니다. FTX 인수설 때문에 부각을 받았었고, 그렇게 따라서 그렇기에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세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해줬고요. 하지만 그렇게 상한가 구간에서 일단은 상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수 이탈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를 추가적으로 유지하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비덴트의 차트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그냥 단순하게 추세선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추세선 자체는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기점으로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 반등 보여줬다가 추가적인 반등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매수 이탈로 인한 기술적인 저항이 출현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틱봉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매수세가 발생을 했었던 구간이 상한가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한가가 풀린 그 직후 매물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11,350 정도가 단기적인 비덴트의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상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 4.5% 하락한 다음에 반등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중요할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단기 고점 여기 11,000 구간, 11,000 구간까지 내려간다면은 마이너스 7.5% 정도, 마이너스 7.5% 비덴트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차트적인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인수전 진행하면서 비덴트를 조금 더 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상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야죠. 단기적인 일봉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 하루 이틀에 지나서 막 바로 빠질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조정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매수 유입이 발생을 한다면은 단기적인 고점, 중기적인 고점 5월 31일 시가 구간 12,400 정도가 일단 짧은 저항, 현재가 대비 플러스 5%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상단에는 200 MA, 200 EMA 검은 선 13,700 정도가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13,700을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현재가 대비 1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받은 다음에 상승하는 거 11,350 그리고 11,000까지 조정받고 상승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비덴트 요약을 했고요. 이슈적인 측면은 아까 살펴봤으니까 짧게 한번 넘어가면은 비덴트 뉴스 보시면은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와중에 초록뱀 컴퍼니가 그냥 뛰어 있네요. 비덴트의 2대 주주다. 첫 투자로 비덴트에 CB를 사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네요. 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초록뱀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재무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정부 오늘 기준, 아니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4,700억, 오늘 기준으로 6,100억까지 상승을 해줬다. 최근에 한 40%, 50% 정도 바닥권 대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점 시가총액은 한 3천억대 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최근에 감소를 했었다.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었는데 12월 대비 일단은 증가를 했었고 영업이익은 감소 654 감소를 했었죠. 비덴트 순이익은 435억에서 45억까지 쭉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외인들 매도세 출현했던 모습 개인만 매수세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빗썸이 얼핏 따라잡으려면 일단은 인터페이스부터 조금 예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UI가 일단 구리고 코인도 일단은 빗썸 글로벌하고 나눠 나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계속 보면은 자본 75% 부채 24% 차지하고 있고 제품 서비스랑 상품 매출이 주요 매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공매도가 최근에 늘어났다.
근데 7월 25일 오늘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36만 주 정도 출현한 거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19일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출현을 했었는데 이때죠. 이때 이후로 공매도가 나왔는데 꼬리 만들면서 양봉 마감 해줬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종목 이슈 조회 공시 요구 떠 있네요. 출처증권 처분 추진설 관련 사실 여부 답변 시한이 내일 12시까지 기한이 잡혀 있습니다. 레포트는 21년도 거밖에 없네요. 일단 넘어가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그냥 그 정도.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없다. 그냥 그 해명해라.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 관점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11,350이랑 11,000자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비덴트였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이노시스 볼 수 있습니다.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채팅방에 장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에디슨 이노가 사명을 변경한 그런 기업이죠. 양아치 기업인데 오늘 조금 상승을 했다. 왜 올라갔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무상증자 1대4 400% 무상증자 결정을 했다고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상승 여력이 더 있는가? 아니죠. 시외 하한가를 갔습니다. 마이너스 9% 17,450까지 내려갔는데 현재 17,450이면은 여기죠. 시가 자리까지 당일 저가가 17,500인데 그거 뚫고 일단은 17,450까지 시외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노리고 좀 장 마감 직전에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쯤 뭐 피눈물을 쏟고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오늘 일단 무상증자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상승한 거는 좋았으나 일단은 매물대 관점에서 여기를 돌파를 해줬다.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이었으나 시외에서 장난질하고 있다. 마이너스 9%.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윗꼬리를 만들면서 하락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무상증자 이슈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끌어올려 준다면은 현재 시외 하한가인 17,450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움직였던 매물대 구간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면서 움직일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하한가까지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단기 반등하면서 기존 형성했던 매물대 테스트를 하면서 짧게 횡보하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가능성, 차트적인 가능성에서 해석을 한 거고 실질적인 그런 시외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실망 매물 출현에 의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추가 하락 열어두신다면은 일단 분봉상 지수 122MA 열려있는 16,150 정도 현재가 대비 시외가 대비 마이너스 7.8% 정도 추가 하락할 여력이 있다. 허리님 반갑습니다. 벌써 중복이에요? 당 먹어야겠네요. 내일 치킨 시켜 먹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8% 정도 하락할 여력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입장에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 떠나서 다 쳐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매물 저항선은 여기를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 음봉이죠. 음봉 시가 구간. 오늘 고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근데 밀렸기 때문에 오늘 고가 자리 다시 2만 250 정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2만 250 돌파를 한다면은 25,300까지 열려 있다. 25,300은 여기 3월달 매물대죠. 어디까지나 무상증자 그런 기대감에 의한 빼로다. 그 정도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시스 차트부터 설명을 드렸고 이노시스 이슈 측면에서 보면은 오버행 물량 출해 부담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행 없다 이랬는데 시외에 하한가가 거렸죠. 독이 든 성배 이러면서 오늘 2015년 기술 특례로 입성한 이노시스도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정상 보상 증자가 필요한 상장사는 주저하고 있다.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상장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은 주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8시간 전에 전환 청구권 행사 달려 있습니다. 12 관련해가지고 올라와 있다. 상장의 변경, 정정 후 8월 8일 상장하겠다. 전환 청구권 12. 그래가지고 8월 8일 물량 출회 이슈 아까 뉴스로도 설명했지만 오버행 이슈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오버행 당연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공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재무 다시 한번 보면은 매출액 뭐 90, 100, 87억, 4억 원에서 오늘
1분기 마이너스 8억 원으로 음전했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48억 원에서 이거는 뛰었습니다. 마이너스 8억 원으로 그나마 조금 개선을 했다. 근데 자본 51%, 부채 48% 부담스럽다. 의료기기로 매출 70% 잡혀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그런 자본금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PB 발행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무상증자 추진하겠다 라는 거라서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노시스 두 번째 특징주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주로 오스템 임플란트 볼 수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파란만장했던 그런 종목인데 상당히 급격한 상승을 이루어주면서 14만원에서 9만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있다가 횡령 이슈가 터졌죠. 이때 21년 12월 그 최고 주식들이 좀 고가를 달리던 그런 시기에서 횡령 이슈가 터져서 횡령 끝나고 돌아오니까 다른 종목들 다 내려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몬스템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지킴이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상장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한 번, 두 번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해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발표를, 그쵸, 오히려 이득이었죠.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이슈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스템은 유명하죠. 오스템 임플란트 2분기 매출 2,654억 원이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 보시면은 YY 31%, 영업이익은 YY 64% 상승을 했다. 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해외 매출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을 했다고 하지만 매출 그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왜냐하면은 제품이 애초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쓰니까 그런 측면에서 횡령으로 뭐 품질 이슈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직원의 횡령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실속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슈 측면에서 살펴를 봤었고. 아, 서류 붙었어요. 근데 왜 안 가셨죠? 오스템. 재무에서는 전일 기준으로 1조 3,900억, 오늘 기준으로 1조 5,300억 상승해서 10% 상승해서 1조 5천억 정도. 매출액 일단은 발표를 여기서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됐는데 일단은 상승해줬다. 분기 매출 측면에서도 2,600억이니까 12월 매출을 뛰어넘었다. 영업이익은 562억, 최고 상승이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다른 곳이랑 겹쳤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플러스 11만 주 들어와 줬다. 개인은 매도를 했고 외인도 약간 매도를 한 모습. 부채가 조금 많긴 한데 근데 재무 측면에서 키움증권에서 살펴보면은 재무 차트 이렇게 됩니다. 컨센서스가 2,300인데 2,600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줬다. 긍정적이고 560이죠. 이 정도까지 예상하는 1분기 최대 매출액까지 영업이익까지 나아졌다. 그래서 재무 부채 비율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매출액 성장하고 있고 잉여금 이거는 뭐 메꾸면 되겠죠.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16%에서 21%까지 개선해 준 모습이고, 투자 현금 발생을 했다. 아니, 투자는 이걸 회수했네요. 플러스니까 378억 부담스럽다. 영업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400억에서 3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2분기 영업이익 발표한 거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재무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이슈 2분기 발표에서도 살펴봤듯이 여전히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 기대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겠죠. 차트 측면에서는 이거 하락한 다음에 오히려 기관이 지속적인 매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매수 움직임 이때까지 보여주다가 단기적으로 이때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비율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진 않았어요. 오늘 매수한 게 사실상 한 7일치, 6일치 정도의 그런 매수세가 발생해줬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대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줬다. 그 정도 할 수 있겠고, 분봉 측면에서 보면은 분봉 측면에서 매물대 여기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횡보해 줬던 매물대를 추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상승 시도를 했다. 상승 마감을 했고 시외가에서는 플러스 0.56% 상승을 해줬다.
아직은 상승 여력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저항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매물대는 여기죠. 6월 27일 횡보해줬던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으나 저항은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이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한 다음에 급등하는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한다면 여기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 여기 넘어서 보면은 여기죠. 개파락한 다음에 6월 13일 고가 구간에서 마지막 저항을 해줬다. 6월 23일까지 11만 2천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상승 여력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 정도 추가 상승, 마이너스 2.7% 하락한 다음에 6.8% 정도 상승 여력 남아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일단 이렇게 특징주 세 종목을 이제 주시 종목만 남았죠. 첫 번째 주시 종목으로 에코마케팅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 7월 21일 목요일부터 거래량 조금 유의미하게 터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기관 순매수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세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에코 마케팅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에코 마케팅은 안다르 IPO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안다르가 뭐냐? 자회사다, 자회사. 요가복, 필라테스복, 피트니스복 이런 거 판매하고 있다. 2015년. 그래가지고 인수 전에 700억에서 1000억대로 매출 늘렸고 올해 매출 예상 금액은 1700억까지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IPO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7월 21일부터 매수세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근데 상승률에 비해서 거래량 상당히 적죠. 거래 대금도 그냥 한 58억 정도밖에 출현하지 않았고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통비율 43% 선에서 플러스 4% 움직인 거 상당히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주봉 측면에서 보면은 주봉에서 이때 수렴 하락을 했는데 한번 하락, 추가 하락 보여줬는데 여기서 저점 이탈했으나 7월 4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수 반등이 올라와 줬고 그리고 IPO 공개 이슈, 자회사 이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 고점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마케팅을 일단은 주시 종목으로 꼽아 봤는데요. 매물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분봉 차트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 유의미하게 터졌던 거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그리고 최근 한 번, 두 번, 세 번 매수 거래량 들어와 줬다. 근데 최근 매수 거래량이 세 번 연속 들어와 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생각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도 일단은 지지 받는 거 체크한 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차트적인 관점이겠고요. 지지받는다면 오늘 시가에서 보여줬었던 17,350 정도, 17,400 정도 자리에서 테스트 한 다음에 추가적인 고점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고점 갱신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매물대는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5월 11일 고점 구간 18,400까지 현재 자리에서 플러스 한 3.5%, 4%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돌파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2만 선까지 기업 공개에 의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마케팅 일단 차트 이슈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재무 차트에서 설명을 해보면은 에코마케팅 전일 기준 시가총액 5,500억, 오늘 기준으로 5,700억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코스닥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영업이익 최근 분기 3분기에는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500억에서 630억 영업이익은 140억에서 70억 정도 감소를 했고 순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64억 원 증가를 해줬고 최근 움직임은 기관 계속해서 매수세에 들어오는 거 아까 여기 차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기관 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본에서 62%, 부채 37% 양호합니다. 자산 총계 2,700억, 매출 구성 전자 상거래업 그리고 광고 대행 서비스 38%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연매출, 에코마케팅,
지난해 1,000억 원대다. 전년도 2,200억이 나왔는데 에코 마케팅이 1,000억이 나왔다. 근데 올해 1,700억 나올 거다. 상당히 조금 자회사가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다.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다. 갱스타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이슈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21년 8월 레포트 하나 있네요. 일단은 살펴보면은 안다르 이때도 부각을 했었죠. 누적 28% 아니 68% 상승을 했다. 영업이익 800억까지 달성을 가능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안다르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주고 있네요. 타겟 마케팅으로 일단 매출 감소했고 이런 거 뭐 다 감안했겠죠. 지금쯤이면은 23년 2천억인데 22년 2,400억으로 상향 변경했고 최근 뉴스를 보면은 1,700억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매출 구성이 필요한데 전자상거래업만 63%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찾아보고 가면은 디지털 광고 종합대행 서비스 뭐 영위를 하고 있네요. 의류 판매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달 경위를 하고 있고 데일리 앵코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 디에일리 앵코는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유리카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안다르의 그런 IPO 공개 상장 기대감 때문에 최근 에코마케팅의 거래량 유의미하게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 12,800원 대비해서 거의 한 50%가량 상승을 했죠. 40% 정도 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길게 본다면은 16,400원까지 열려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런 매수세의 흐름 보여준다면은 16,400원 리테스트 하지 않고 2만 선까지 22년 4월 매물대까지 테스트를 열어둘 수 있겠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비슷하게 보여준 종목으로는 슈마시스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마시스 저가에서 이렇게 한번 치면서 올라갔는데 큰 조정, 여기서 1차 조정 나온 다음에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다. 물론 얘는 테마를 껴가지고 잘 올라가긴 했는데 비슷한 차트 움직임이라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구간이죠. 여기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22년 7월 슈마시스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 종목 에코마케팅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BH 같은 경우에는 PCB, FPCB 테마다 폴더블이랑 갤럭시 아이폰 부품주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BH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에서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음봉 매도가 출현하지는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락바텀이죠. 2017년 이후에 쭉 상승을 했었고 2,300원에서 3만원까지 상승을 했었다. 근데 3만원 구간에서 크게 상승한 만큼 조정을 크게 받을 여력도 있었으나 한 최대 50% 정도 구간 20년 3월도 여기였고 최근에 음봉거래량 월봉에서 딱 한 번 음봉 출현한 것 외에는 오히려 최근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락바텀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유의미한 상승 돌파가 출현하면서 회사의 그런 외적 성장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또 성장 이렇게 횡보하면서 상승할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최근 흐름 보면은 계속해서 주봉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라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봉 25,800 정도 25,800 선에서 단기적인 매물대 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 기관 순매수량 지속적으로 출현해 줬고요. 조금 더 사이드를 넓혀보면 21년 11월 오히려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유동성 파티가 있었던 구간에는 오히려 조금 저평가된 모습이 있지 않나. 18,000원, 17,0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24,000, 19,000, 그 다음 29,000, 23,000,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승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BH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열어보신다면은 VI 구간까지 일단은 열려 있네요. VI 구간 매물대는 여기 일단 작용하고 있는데 피봇 2차 저항선 28,600 정도 현재가 자리에서 플러스 5% 정도 열려 있는데 일단은 상승 여력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기대하신다면은 29,900, 3만원대 구간 도달을 하는지가 주요할 것 같다. 차트적인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했고요.
분봉에서 보시면은 분봉에서도 최근에 돌파하면서 여기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매수 거래량 커버 나오면서 돌파를 해줬고 단기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시외가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플러스 0.73%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조정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2% 정도 내려가면은 조금 적당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기준 내심 추세선에서 이어본다면은 여기 기준으로 27,000 정도가 유효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BH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27,000 단기적인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만 구간 아니면은 28,700 정도 현재가 대비 5%랑 9% 정도 열려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H 차트적인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슈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240억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발생을 했다. 매출액은 3,300억 나아졌으면서 전년 대비 108%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22년 1분기가 3,600억인데 3천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 상승을 했고요. 3,300억 잘 나와줬고 영업이익은 1분기 224억에서 240억 증가를 해줬다. 컨센서스 대비 플러스 20%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BH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인플레이션 대비 선방을 잘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도 현재 88%,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본 비율 62% 차지하고 있고요. 아니죠. 이건 에코마케팅이네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자본 비율 53%, 부채 46%, 자산 총계 8천억. 그리고 PCB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요 매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RF랑 BU, 플렉서블 PCB 관련해서 매출 나와주고 있다. 참고할 수 있겠고. 혹시 이거 실적 공시 떴죠? 아까 확인을 했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22년 6월 27일 날 추가 상장 CB 전환이 하나 있었네요. 6월 16일 상장일은 6월 30일 이미 상장을 했었고 6월 30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30일 이때죠. 상장을 했으나 그렇게까지 큰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버행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시스 대비 오버행 이슈는 뭐 거의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성장성 좋은 기업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레포트에서는 6월 29일 날 하나 나와 있네요.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압박 그래도 아이폰이다. 상위 모델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방 수요와 별개로 상당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렇죠. 조금씩 높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주요 경쟁사의 사업 철수가 있다. 하반기 동사의 점유율이 25%포인트 상승한다.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기대된다.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없네요. 22년, 23년 OP 예상하는 거 플러스 29%, 22% 상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평가 등급도 20년, 21년 BBB로 상승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평가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신용도 평가가 상승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BH에 조금 추가적인 좋은 테마가 작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BH까지 두 번째 주식 종목 에코마케팅 BH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들은 실적들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점검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살펴봤던 특징주 비덴트 이노시스,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에코마케팅 BH 다섯 종목 살펴봤는데 어디까지나 계속 추적해 가면서 이번 주 실적 시즌 어떤 식으로 종목들 움직일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전학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